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관리론, 제일 먼저 산업안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업안전 개요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게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자, 안전관리란 뭐냐? 제일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 안전관리는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이 안전관리의 목적은 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의 손실 최소. 이 재해로부터의 손실이라는 말은 보상비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재해가 발생되어지면. 그래서 이 보상비로 나가는 것을 전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원인의 재원인 및 경과의 규모과 재원인 및 경과의 규모과 재해 방지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계통적인 지식 체계의 안전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 안전 관리는 왜 하느냐? 안전 관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재해가 경감이 되더라. 재해가 줄어들더라. 이래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정의를 얘기하면 비능률적 요소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를 한다. 그렇게 봐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인리히 안전관리론을 배우면서 이 하인리히를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이 하인리히가 주장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인리히의 안전론은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전은 사고 예방이다. 한마디로 안전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안전이다. 또 과학과 기술 체계를 안전에 도입한 사람이 하인리히고요. 그래서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사고 예방은 물리적 환경과
그래서 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적 요소다라고 반아주면 돼요. 물적 요소. 물리적 환경과 인간. 인간은 이 물적 요소를 이 불완전한 상태를 한다면 인간은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고 예방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안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고 예방인데 또 이 사고 예방은 물리적 환경,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 안전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하인리히다라고 반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아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베이의 3E를 좀 알아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E는 제일 먼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education. 이거 1단계라 그럽니다. 2단계는 기술,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다 E로 시작한다 해서 3E죠. 그 다음에 3단계는 enforcement, 독려. 이거를 다른 말로 규제, 관리, 감독 이런 말을 쓰죠. 그러나 관심, 이거 관심을 갖는다는 독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이 세 가지를 3E라 하고 이것을 1단계, 이것을 2단계, 이것을 3단계, 3를 단계로 분류할 때는 교육, 기술, 독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안전 제1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이 안전 제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 70년대부터 공장 벽면이라든지 건설 현장에 안전 제일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래는 첫째 이 미국의 철강 회사 사장인 게리라는 사장이 제일 먼저 쓴 말이 안전 제일이다. 그래서 경련 방침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 말입니다. 경련 방침을 개선 전에는 제1이 생산이었어요. 제2가 품질이었고 제3이 안전이었어요. 이 철강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공정도 많고 많은 재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재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개선 후는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개선 후는 뭐니 해도 제1을 안전으로 내세웠어요. 제2는 품질, 제3은 생산으로 이렇게 경영 방침을 바꿨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말입니다. 결과는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산업재해가 감소하다 보니까 품질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증가가 되고 대외 여론도 개선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저 회사는 이 경영 방침을 부러지을 당시 경제공황 시절이었어요.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는 고용만 해줘도 근로자들이 고마워할 시기였어요. 그런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대외 여론이 좋아지더라. 대외 여론이 좋아지니까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고 또 사고가 줄어드니까 경비도 절감이 되겠죠. 이게 경비 절감도 있겠네요. 이 경비 절감이라는 것은 보상비가 있을 거예요. 보상비가 있고 예방 비용이 있을 거예요. 예방 비용이 있을 거예요. 산업재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게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감소하면 경비가 절감이 되고 대외 여론이 좋아지고 우수한 인재가 몰려드니까 품질이 향상이 되고 생산성도 증가되고 뭐도 불량률도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우수한 자원들이 일을 하니까 불량률도 감소되고 그래서 다른 회사와 경쟁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회사들도 여기저기 전부 다 안전제일 부러지는 게 시발점이 되었다. 누가? 게리라는 US 스틸사 사장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 산업안전의 이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전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은 왜 안전관리를 해야만 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왜 안전관리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주의가 바탕이 된 인간 존중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다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존중이라는 말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게리 사장이 주장한 안전 제일의 근본 이념이다. 이 말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안전 제일이 부러질 때 근본 이념이 뭐냐? 인간 존중 사상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 제일의 근본 이념이 뭐냐? 이러면 인간 존중이다라고 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업의 경제적 손실 예방 차원에서도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고 처리 비용하고 사고 예방 비용하고 비교하면 사고 예방 비용보다는 처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들더라. 즉 사고 처리 비용은 보상비가 될 거예요. 보상비가 될 거고 사고 예방 비용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안전관리 활동하는 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 차익만큼 안전관리를 하면 이로우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위한다면 안전관리를 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태도 및 안전태도를 개선하거나 동기부여가 되면 안전 동기부여가 되면 되니까 막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외 여론 개선으로 신뢰성이 향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보다 모 기업이 안전관리를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
뭐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죠. 그다음 5번째, 사회 복지의 정진. 이 사회 복지의 정진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향상될수록, 이 경제성이 향상이 되면 뭔 말이냐면 아까 경제적 손실 예방에서 사고 처리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정진이 됨으로 인해서 절대 이 인간존중사장을 뭐 위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안전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안전책임. 이 안전책임에는 첫째, 사업주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의무입니다. 의무. 하여야 한다지 할 수도 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주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재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답니다. 두 번째, 사업주는 생산 과정에서 일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 소음, 진동, 유해가스 등 제요소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반화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되고, 즉 사업주의 책임은요, 과실 플러스 무과실 책임. 근로자가 잘해서 사고 났든 못해서 사고 났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반화 주시면 돼요. 그다음 근로자의 안전 책임에는 뭐가 있느냐? 근로자는 안전 유지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 예방에 관한 각종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이것도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만 한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고의 정의. 사고는 원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상이다. 사고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를 내면 일을 못하니까 비효율적인 사상이라 그래요. 비효율적인 사상이다. 그 다음에 사고는 어떤 원인이 변형되어서 일어나는 변형된 사상이다. 그래서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정상일 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 원인이 변형되어서 비효율적인 사상, 원하지 않는 사상이 발생되더라. 이걸 사고라 하더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안전사고와 재해에서 제일 먼저 안전사고의 정의는 꼭 되셔야 돼요.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의성이 없이,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고의로 낸 사고는 안전사고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성 없는 불안전 행동이나 이 불안전 행동이라는 것은 인적이죠. 인적. 불안전 행동이나 조건이, 이 조건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안전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가 조건이 선행되어 직접, 즉 여기서 이 말은 또 들어야 돼요.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나중에 재해는 이 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도 안전사고에는 들어가더라. 저하시키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을 안전사고라고 그래요. 꼭 기억해놔야 될 게 고의성이 없고, 즉 안전사고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는 안 들어가냐면 천재지변은 안 들어가요. 천재지변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은 반복적인 안전교육으로, 불안전한 상태는 정비로 인간이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이 되어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도 들어가고 인적, 물적 손실을 수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안전사고라 하더라.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재해라는 것은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을 수반하는 사고를 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는 인간이 제거 용이합니다. 인간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100%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맞는 말이고요. 재해도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을 수반하는 사고를 재해라니까 이 재해도 100%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 자, 산업재해라는 것은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의 강난으로 인하여 입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현상을 산업재해라는데, 이 산업재해에서는 뭐도 들어가느냐면 천재지변도 들어가요. 천재지변. 이 산업재해의 원인 중에 이게 2%.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전한 행동을 불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안전 행동은 88%. 그 다음에 불안전한 상태는 불상, 이렇게 할게요. 10%입니다. 즉, 이 두 개가 원인이 되는 게 안전사고와 재해와 연결이 된다면 산업재해는 천재지변까지 포함한다. 이 천재지변은 인간이 제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산업재해는 100% 예방이 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말이고요. 안전사고와 재해는 100% 예방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산업재해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업재해는 인적, 물적 피해를 다 수반합니다. 피해를 다 수반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상의 산업재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자,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그 다음에 부상,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법상의 산업재해에서는 인적 피해만을 얘기한다. 그렇게 봐줘야 돼요. 일반적인 안전관리론상의 산업재해는 인적, 물적 피해를 다 수반하는 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는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산업재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적 피해만을 얘기한다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고와 상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와 상해의 차이. 이 사고라는 것은 액시던트라고 그러고 상해라는 것은 인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물적 피해만을 입은 경우, 물적 피해만을 입은 경우고 상해는 인적 피해만을 입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시던트 사고라 하면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수반하는 것. 인절이 상해라 그러면 물적 피해 없이 인적 피해만 수반하는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어 액시던트. 니어 액시던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아차 사고까지 포함합니다. 아, 사고 날 뻔했구나. 이런 걸 니어 액시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어 액시던트는 사고는 일어났으나 피해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 사고를 니어 액시던트랍니다. 그래서 이 니어 액시던트에 관계되는 정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